멈추지 않고 환상하는 내 매력 흘러내줘도 작은 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 내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한 시간 모두 담아둘래 내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어 너와의 시간들 다 담을래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쉬워 가장 좋은 모습을 골라 담아두고 싶어서 카메라를 꺼내봐도 어느 것도 할 수 없어 흘러내줘도 작은 시간도 전부 다 좋으니까 내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한 시간 모두 담아둘래 내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어 너와의 시간들 다 담을래 슈르르드 말하네 boy 내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한 시간 모두 담아둘래 내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어 너와의 시간들 다 담을래 내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어 언제든 너를 보고 싶을 때면 내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어 다시 또 꺼내서 볼 수 있게 너의 모든 것 다 담을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팝재즈 음악하는 남다일리입니다. 첫 번째 곡은 카메라였으면 좋겠어 라는 곡이었고요. 이 곡은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서 쓴 곡이에요. 반려동물을 같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들이 저는 한 중학생 때부터 항상 집에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물론 항상 귀엽고 예쁘지만 근데 유독 더 귀엽고 막 예쁜 표정 뭐 자세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를 나만 보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 이걸 사진을 찍어서 이거 온 동네 사람들 다 알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찍으려고 하면 이제 그 순간 막 이상한 표정, 막 이상한 자세 바꾸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내 눈이 그냥 카메라여서 이렇게 보일 때마다 귀여운 게 보일 때마다 다 찍고 그렇게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노래였는데 이 멘트 하면서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간직하고 기억하고 싶어. 근데 제 지인 중에 이제 극티인 사람은 이제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아세요? 공각기동대처럼 약간 이런 미래 인간 신체 개조 프로젝트냐고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는데 아무튼 그런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억울한 게 있다면 나는 이렇게 너 좋아해가지고 곡도 써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우리 집 강아지 귀엽다고 자랑도 하는데 도무지 저를 이제 집에서 서열을 자기보다 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약간 그런 게 많이 아쉬운 점? 약간 저를 대하는 거 보면은 좀 간식 갖다 주는 무언가 이런 느낌? 두 번째 곡도 강아지를 보면서 쓴 곡인데요. 먼저 들려드릴게요.
길을 아까 전에 발견했어. 매일 만나던 바로 그 길가에 그 옆에서 볼 수 있었어.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바로 거기 있는데 내일은 가자 두근두근해. 어떤 향기가 그곳에 있을까. 내일은 가자 알쏭달쏭해.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까. 하루 종일 바쁜 나의 일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정 속에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그저께 할 수 있었을까. 내일은 가자 두근두근해. 어떤 향기가 그곳에 있을까. 내일은 가자 알쏭달쏭해.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어저께 할 수 있었을까. 내일은 가자 두근두근해. 분주한 나의 문을 잠시 비워둘래. 내일은 가자 알쏭달쏭해. 왜 그렇게 앞만 보고 걸었던 걸까. 내일은 가자 두근두근해. 어떤 향기가 그곳에 있을까. 내일은 가자 알쏭달쏭해.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까. 감사합니다. 내일은 가자 였습니다. 이 곡은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다가 어느 날 걔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데 걔는 되게 주변의 다른 강아지들의 인정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짱인 거예요. 집에서도 짱이에요. 엄마 다음으로 자기가 완전 짱이에요. 저는 산책시키는 하인. 그래서 보면은 뭐지? 산책할 때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밖에 나가서 좋아 막 밖에서 걷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강아지들 수컷들은 영역 표시를 하잖아요. 그게 걔네들 사회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걔는 이제 자기가 거기를 다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가 있어요. 산책하면은 정말 무슨 자기가 그 임무처럼 이렇게 꼭 영역 표시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맨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얘가 가던 길로 가다가 말고 옆에 다른 길인데 멈칫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강아지, 고양이들은
보면 나름 머리를 쓰는데 멍청해요. 그치만 그 멍청한 머리로 나름 머리를 쓰는 게 귀여운 거죠. 아시죠? 그래서 그날도 얘가 나름대로의 머리를 쓰는구나 하는데 결국 새로운 길로 안 가고 원래 이제 산책하던 길로 갔는데 제가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강아지 입장에선 잠깐 고민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생각나고 내일은 새로운 데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곡을 썼지만 까먹었을 거예요, 걔는. 왜냐면 강아지 책을 읽었는데 강아지 기억력이 2분이래요. 사람으로 치면 그럼 어느 정도가 2분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비교했는데 사람의 이틀 정도 기억력이 강아지 2분 기억력이래요. 집에 가면 다 까먹었겠죠? 멍청하니까. 그렇지만 강아지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도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완전 새로운 길은 아니지만 이렇게 버스킹 여행을 했던 경험담을 이제 지금부터 오늘 들려드려 볼게요. 그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 노래 젤리젤리라는 곡이랑 솜사탕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은 제가 호주에서 멜번에서 버스킹 여행을 하다가 버스킹만 하지 않고 라이브 펍에서 공연도 하고 다른 뮤지션들이랑 교류도 하면서 프로젝트 작업도 하고 잼 세션이나 오픈마이크도 많이 가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대회를 한번 나갔어요. 대회 이름이 배틀 오브 더 송라이터즈예요. 장난 아니지 않나요? 이름은 배틀 송라이터즈. 그래서 제가 이게 1차는 온라인으로 심사를 하고 2차는 오프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름 배틀 오브 송라이터즈 하면은 진짜 엄청난 피 터지는 경쟁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2차는 오프라인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어디서 하니까 오라고 막 인스타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대회 이름이 너무 살벌하다고 그랬었는데 그치만 실제 대회는 어디 워터파크 같은 데서 조그만 동네 워터파크 같은 데서 이렇게 본선 올라간 팀이 6팀인가 7팀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한 테이블에서 화기애애하게 인스타 서로 막팔하면서 그러면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던 대회였어요.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었답니다. 짱이죠? 감사합니다. 네, 대회 이름도 배틀 오브 더 송라이터즈. 이러면 막 되게 엄청난 대회 같지만 소소한 그런 동네 워터파크 1등 상금 호주 달러 200달러 환율 계산하면 한 17만 원 정도 현금 이런 대회였어요. 거기 작년에 갈 때 제가 제 자작곡도 많이 알리고 라이브 클럽에서 공연하고 싶어서 자작곡들을 번안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3곡을 라이브를 했는데 그 중에서 먼저 2곡을 들려드릴게요. 젤리젤리를 먼저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에서는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미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은 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따라 했을 때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막 엄청난 큰 노력이나 돈을 들이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손해볼 건 없으니까 일단은 해보시는 게 해보셔야 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렇죠? 어떤 부분인지 알려드릴게요. 노래에서 젤리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에 말랑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손으로 말랑말랑을 마음대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정답은 없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관객들은 다 손이 있으시니까 네. 가끔 이게 막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 가면은 없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당연하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린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오늘 감사하게 다 손이 있으시니까 말랑말랑 연습해볼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준비 시작 말랑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젤리가 또 말랑말랑하고 달콤달콤하잖아요. 그 다음에 달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달콤달콤은 손으로 말랑말랑 했으니까 달콤달콤은 발가락으로. 이거는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믿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달콤달콤 시작. 달콤달콤 다 뭐 신발 안에서 어떻게든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번에 초등학교 축제라기보단 초등학교 행사? 이런 데서 연주를 했는데 시골 마을에 되게 조그만 학교였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다는 아니고 주말에 무슨 행사 때 오고 싶은 사람만 오거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섞여서 한 60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1학년과 6학년의 그 차이가 엄청 크구나를 느꼈어요. 근데 의자는 1학년, 6학년 다 맞춰 있지 않고 그냥 한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던 게 5, 6학년들은 저보다 크기도 하니까 별 의자한데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 1, 2학년들은 바닥에 땅이 안 닿잖아요. 땅이 안 닿고 발이 이렇게 달랑달랑 있는 상태에서 달콤달콤 하니까 여기서 막 엄청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또 반면에 또 갔던 공연 중에 어디였어? 그 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했는데 시청각실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극장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콤달콤 이거 설명하니까 너무 귀여운 여고생들이 자꾸 발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여달라고는 하진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달콤달콤은 안 보여주셔도 되고 말랑말랑만 보고 싶어요. 해볼게요. 내 손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입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시작. 그 다음에 달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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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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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면 내 맘도 젤리가 되는 것 같아.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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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으면 내가 그냥 젤리가 되는 것 같아. 내 안에 젤리가 계속 쌓여 내 안에 젤리가 점점 많아져. 그래도 나를 베어먹으면 안 돼. 그냥 한 번 입 맞춰줘. 한 번 더 말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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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다음에 달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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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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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도 나는 아직 젤리가 되지 않았어.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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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은 젤리에 사로잡혔어.
젤리였습니다. 이런 곡으로 배틀에서 1등을 했었답니다. 이 곡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제 그러면 달리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래서 그 무언가를 이제 달리가 좋아하는 젤리로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가끔 들었어요. 근데 그냥 젤리가 좋아서 쓴 곡이고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멘트할 때 이 곡은 그냥 제가 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쓴 곡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죠. 다들 젤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곡은 그냥 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썼어요 라고 말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했던 곡이 제가 일부러 그렇게 주제를 맞춘 건 아니지만 또 우연찮게 그 다음 곡은 제목이 코튼 캔디 솜사탕인데 그래서 누군가 제 이제 곡들을 보고서는 곡 목록을 보고서는 발매된 곡들이 전부 다는 아닌데 그런 곡들이 있어요. 젤리 들려드렸고 또 종합사탕 세트, 수박화채 그런 곡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보고서는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네가 식탐이 좀 있구나 이러시긴 했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솜사탕은 이제 조금 억울한 거죠, 제가. 왜냐면 솜사탕을 또 보고 어떤 분이 솜사탕은 발매는 안 되는데 라이브 영상을 누가 보고 댓글에 주전부립 전문 뮤지션이신가요? 막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근데 솜사탕은 음식에 대한 노래가 사실 아니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말로 솜사탕을 만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쓴 굉장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철학과 고뇌를 담은 내용이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게 철학과 고뇌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 솜사탕 코튼 캔디 배틀 오브 더 송라이터에서 1위를 했던 곡 중에 하나 띄워드릴게요. 너는 말로 솜사탕을 만드는 것 같아. 너의 단어들이 내 귓가에 닿으면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어느새 나의 세상을 웃게 해. 너
조금씩 사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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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따라하고 싶을 것 같은데 사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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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말로 솜사탕을 만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가끔씩 저 공연 보고 가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공연을 뭐 1시간 재즈클럽에서 하면 뭐 2세트 해서 2시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연주를 1시간 들었는데 2시간 들었는데 집에 가면 사르르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말랑말랑만 계속 귀에 맴돌아요. 이런 후기를 가끔 어쨌든 남겨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강력한 두 곡을 연속해서 들으셨어요. 이 곡은 아까 낮 공연하다가 또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공연할 때 제가 재즈 밴드로 공연을 하면은 이 곡이랑 허니서클 로즈라는 곡을 같이 붙여서 해요. 허니서클 로즈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설탕이나 꿀을 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네가 더 달콤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보통 이런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근데 저번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 첫 주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그 커플은 또 마침 건반 바로 앞에 둘이 있었죠. 제가 솜사탕을 먼저 하는데 이렇게 허니서클 로즈를 먼저 했구나. 허니서클 로즈를 먼저 하는데 너는 설탕이나 꿀을 살 필요가 없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서로를 보면서 서로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설탕이나 꿀을 살 필요가 없어. 네가 더 달콤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플 정말 강력한 분들이 하필 내 바로 앞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곡 이제 솜사탕 이렇게 말로 솜사탕이가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커플들.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렇게 생각나게 하니까 나는 뭐 살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솜사탕과 젤리젤리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 곡 순서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이런 곡들로 대회를 나갔었고 그리고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지금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 연주할 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찍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찍으셨거나 아니면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초상권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공공재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공연 사진이다 보니까 또 좀 찍어 가시면은 의무 같은 게 발생이 돼요. 요즘 SNS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꼭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해시태그도 꼭 해서 계정 태그도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럼 올려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남달리 시그니처 스티커 전세계 300장 한정 제작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고 오늘 여기 확장성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시그니처 스티커 오늘이 지금 이 공연 3번째잖아요. 단 하나 드리고 4장 남았어요. 선착순 4명과 그리고 이거는 남달리 시그니처 파우치 선착순 2명 또 역시나 전세계 300장 한정 제작 약간 제가 한정판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씩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 정도가 배송받기 편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한정판 200개에서 300개예요. 그래서 시그니처 파우치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노란색 말고 딴 거는 이제 지퍼가 하늘색이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파우치는 여기에 보면 가까이서 보시면은 제가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어떤 파우치는 모자가 없어요. 한 그 정도로 해서 모자 없는 버전 한정판 300개, 이제 모자 있는 거 한정판 300개 이런 식으로 한정판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정판 300개, 오늘 여기 확장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선물. 여러분 이용하시는 SNS에 이렇게 연주 사진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태그 해주시면은 해주신 걸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데, 한 가지만 또 부탁을 드리면, 제가 요구하는 게 되게 많은데 사실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되게 좀 약간 사람들 사람으로 이 정도는 이제 배려해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정도. 사진 봤을 때 이렇게 좀 막 어디 공개되면은 누가 봤을 때 좀 약간 혼사끼리 막히겠다 싶은 그런 각도와 이상한 표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조금 이렇게 네, 삭제된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원하는 거 많지만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쵸? 그냥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배려 정도가 아닐까. 네, 그 정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들려드릴 곡은 이제 버스킹을 하다가 있었던 에피소드를 몇 개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블러썸 데어리라는 재즈 보컬리스트가 있거든요. 옛날 분이에요. 진짜 재즈 황금시대 이때쯤에, 황금시대 그때가 맞나? 사실 재즈 음악사 시간에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오래된 시절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버스킹 할 때 호주에서 블러썸 데어리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통은 멜번에서 있었고 다른 도시도 여행하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멜번뿐만 아니라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이런 데서도 버스킹 하는데 와가지고 블러썸 데어리 너 블러썸 데어리 알아? 너 목소리 블러썸 데어리랑 되게 비슷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버스킹뿐만 아니라 재즈 라이브 펍에서 할 때 하는 레파토리들 중에서 하나가 티폴트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이 또 블러썸 데어리 버전이 유명하거든요. 버스킹 할 때 유독 티폴트라는 곡을 했을 때 또 블러썸 데어리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블러썸 데어리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 찾아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블러썸 데어리의 팬이 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좋지만 그래도 먼저 남달리 팬이 먼저 돼주시는 게 저에겐 좀 더 좋지 않을까. 티폴트 들려드릴게요. I'm discontented with home that the rent is so high. Having ended my own. Darling, this place is a lover's oasis, when lies where it chases unknown. Far from the cry of the city, where flowers pretty caress the stream. Cause it to hide it, to live side by side, and then let it abide in my dream. Picture me upon your knee, just T for two and two for T, just me for you and you for me alone. Nobody near us to see us or hear us, no friends or relations on weekend vacations. We won't have it known that baby you're not telephone. They will break, you were awake. Start to bake sugar cake for me to take, for all the boy to see. We will raise a family, a boy for you, a girl for me. Can't you see how happy we'll be?
picture me upon your knee, just T for two and two for T, just me for you and you for me alone. Nobody needs us to see us or hear us, no friends or relations, on weekend vacations. We won't have known that we are not telephone, dear. They will break, you will awake, start to bake sugar cake for me to take, for all the boys to see. We will raise a family, a boy for you, a girl for me. Can't you see how happy we'll be? Can't you see how happy we'll be? 감사합니다. 콘서트였습니다. 이런 스탠다드 재즈송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 도시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작년에는 멜번에서 주로 있으면서 애들레이드로 또 여행을 갔어요. 버스킹을 또 거기서도 하려고 처음 간 거는 또 아니지만 가서 애들레이드 특징은 이제 호주에서는 큰 도시지만 우리나라 도시들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작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오후 5시 정도 되면은 길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버스킹을 오래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는데 근데 정말 예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호주에서 예쁜 도시 하면은 멜버른이 저는 유명한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유럽 같은 건물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애들레이드가 더 예쁜데 애들레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쁘다는 얘기를 잘 안 듣는 이유가 멜번보다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무슨 소리지? 뭐 터지는 거 아니죠? 시험폭탄. 네. 애들레이드가 그렇게 예쁘지만 오후 5시 이후면은 길에 사람이 없고, 근데 제가 있을 때 약간 여름이고 좀 축제 시즌이고 멜번 프린지 기간인가 그랬어요. 해가지고 뭐 스페셜 해가지고 뭐 쇼핑몰이 뭐 이번 주말에는 늦은 밤까지 한다. 오후 7시까지. 그러면 7시가 늦은 밤이라고 막 당황스럽고 그랬었는데 이제 애들레이드 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벤디고라는 도시로 멜번 근처로 다시 갔거든요. 그 도시는 애들레이드보다 더 예뻐요. 정말 너무 예쁜데 애들레이드는 오후 5시 이후에 길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벤디고는 낮에도 길에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다 집들 있고 뭐 펍 들어가면 사람들 많고 마트 가도 사람들 있는데 길에 사람이 없고 대체 사람들 그냥 다 어디 들어가만 있는 건가?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래서 벤디고뿐만 아니라 좀 호주 전체적으로 카페나 이런 데가 문을 일찍 닫는데 벤디고에 되게 오래된 전통의 미트파이 집이 있었거든요. 거길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근데 게을러가지고 한 점심 지나면 바로 문을 닫으니까 못 가다가 며칠을 벼르다가 결국 그 중에 조금 부지런한 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트파이를 이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 전에 다른 미트파이도 먹어봤지만 거기가 막 130년인가? 확실하지 않아요. 숫자에 약하거든요. 문과라서. 네. 엄청 오래된 미트파이 집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본 비프 미트파이를 주문을 했는데 케찹을 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해서 케찹 단어조차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케찹을 미트파이에 물어보지? 근데 거기서 그 직원은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케찹이란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토마토 소스 필요해? 이렇게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짜로 주니까 받았죠. 근데 숙소 들어와서 이제 한 입 먹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느끼하고 근데 그때 이제 토마토 소스 이제 케찹이 보인 거죠. 케찹을 뿌려 먹었는데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케찹이랑 같이 먹어야만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그런 미트파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멜번을 여행을 가신다면 밴디고는 가깝거든요. 기차나 차로 2시간이면 가요. 가셔서 꼭 그 전통의 미트파이를 먹어보시고 이제 그냥 먹어보고 케첩과 한번 함께 먹어보고 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늘 의문인 건데 아니면 호주 사람들이 입맛이 나랑 다른가? 이 정도 시너지면 저는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굳이 물어보고 준 건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들도 제가 이해가 안 되겠죠?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스탠다드 재즈송을 거리에서 부르는 게 우리나라보다 좀 더 재밌긴 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스탠다드 재즈를 좀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캐롤을 부르고 싶어지잖아요. 약간 이렇게 본능적은 아니죠. 학습된 거니까. 어쨌든 캐롤을 부르고 싶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롤을 부르긴 하는데 부르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맞을까? 캐롤이 이제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잖아요. 이제 산타나 뭐 예수님이나 이렇게 정말 크리스마스 내용이 들어가는 캐롤과 아니면 그냥 겨울 노래 시즌송 뭐 레디 스노우, 뭐 윈터 원더랜드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니까 크리스마스면 여름이잖아요. 한여름이고 게다가 겨울에도 눈이 안 오는 지역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여름에 오늘 낮에 온도 40도까지 올라갔어.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길에서 레디 스노우를 부르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런 혼란스러움을 가지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노래들을 불렀었어요. 레디 스노우는 아니고 윈터 원더랜드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윈터 원더랜드를 한여름에 불렀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좀 재미있긴 재밌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버스킹 하다 보면 진짜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거든요. 물론 좋은 일이 한 100번 있으면 안 좋은 일 한두 번 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안 좋은 일 한두 번은 또 더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캐롤을 길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멜번이었어요. 멜번은 버스킹 룰이 이렇게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있고 여기가 차도, 인도, 그리고 여기가 건물 이러면은 건물 벽에 붙어서 버스킹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그 이동하는 걸 방해가 된다고 해서 건물 쪽이 안 되고, 그러면 의문이 다른 도시들은 건물 쪽에서 그냥 하는데 거기 뭐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벽 쪽에서 안 되고 이제 차도 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했던 스팟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도가 한 차선만 있고 바로 또 트램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신호등도 바로 있고, 그래서 차들이 항상 천천히 달리고 신호 이제 걸리면은 이제 차들이 좀 한창 또 서 있고 그러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거기서 연주를 하는데 멀리서부터 자꾸 저한테 뒤에서 헤이 헤이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안 좋은 일 많이 경험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 차가 신호에 걸려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까이 오면서 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 뒤 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저한테 팁을 주려고 $5 밖에 이렇게 하면서 헤이 헤이 하면서 저렇게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약간 드라이브 스루로 받은 팁? 네.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노래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몇 주 전에 홍대 앞에 옥탑방송이라는 라이브 펍이 있거든요. 거기 사장님이 되게 팝 음악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방대하세요. 그분이 젊었을 때 이제 인공위성이라는 아카펠라 팀을 하셔가지고 한 30년 전쯤에 그 팀이 되게 독특했던 게 이제 서울대 출신으로만 이루어진 팀. 그리고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이제 자료들 막 찾아보면은 서울대 출신으로만 이루어져서 막 그 소녀 팬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좋아하셨다. 막 가수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오빠들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막 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팀이었다고. 그런데 그 팀이 막 공중파 가요 프로그램에서 막 1위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팀을 하셨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분도 막 로드트립 미국으로 가고 아일랜드로 가고 책도 쓰시고 세계 테마 기행인가 거기도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럼 팝음악에 대한 이런 지식이 굉장히 방대하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팟캐스트를 이렇게 녹음을 하세요. 게스트를 한 명씩 초청을 해서 한두 명씩 해서, 제가 몇 주 전에 거기 가서 윈터 원더랜드 노래 라이브 하고 이 노래에 대한 얽힌 얘기하고 버스킹 얘기들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제가 모르는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노래에 대한 의문? 음모론? 이런 걸 가지고 오셨거든요. 노래 보면 눈사람이 있는데 눈사람 이름은 팔슨 브라운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가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가짜 사람 앞에서 가짜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나중에 타운에 와, 그럼 너한테 진짜 잡을 줄게, 진짜 일을 줄게, 그럼 줄에 일을 주고 나중에 진짜 결혼식을 할 거야. 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뭐 위험과 뭐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제 헤쳐나갈 수 있어, 막 이런 가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음모론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 주인공이 이제 사랑을 하는데 어떤 이런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그러면은 왜 가짜로 눈사람한테 주례를 이렇게 하지?
이 노래 내용 주인공들이 제 생각에는 어린 애기들인 거예요. 6살, 7살 이런 애기들이 이제 애기들이니까 우리는 눈사람 앞에서 이렇게 결혼을 할 거고 나중에 어른 되면은 눈사람을 진짜 타운으로 불러서 진짜 결혼을 하자. 그리고 애기들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어떤 음모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들은 이걸 다 헤쳐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이제 그 사장님이랑 이제 다른 고정 패널분이랑 막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이제 상상이 되시나요? 이 노래에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안 그래도 이것도 막 사진 올려주시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숙제를 또 내려드려야 되는 게 이제 올리시면서 혹시 의견 어떠실지 궁금하니까 그것도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중에 하고 싶은 거 한두 개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여름에 이런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었고요. 그 다음 들려드릴 곡은 꽃의 계절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서 꽃들이 피고 지고 하는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꽃들이 다 피는 계절이 다르잖아요.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여름에 피고 가을에 피고 아니면 꽃은 아니지만 가을에 단풍이 이렇게 들고 하는 걸 보면서 1년 동안 언제가 될지 몰라도 다들 한 번씩 자기가 가장 화려하게 뽐내는 계절은 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썼던 노래 꽃의 계절 들려드릴게요. 잘 모르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만나면서도 관심 없이 그냥 스쳐가며 지나치다가 어느 날 문득 꽃이 피었구나 꽃이 피었구나 라랄라 라랄라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언제 이렇게 피어났니 라랄라라랄라라 잘 모르지 처음부터 모두 다 있던 걸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하게 반짝이던 걸 단 한순간도 느껴주지 않다가 그 계절이 오면 꽃이 피었구나 꽃이 피었구나 라랄라 라랄라 이 거리를 환히 비춰주러 언제 이렇게 피어났니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모르지. 감사합니다. 꽃의 계절이라는 곡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여름이 아니죠. 봄에 우리나라랑 일본은 벚꽃이 되게 예쁘게 피잖아요. 근데 호주는 제가 호주를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주로 있었던 지역에서는 벚꽃이 없었어요. 대신에 연보라색으로 되게 예쁜 또 벚꽃이랑 비슷한 느낌의 되게 화려한 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이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있었던 지역의 한인들은 그거를 호주 벚꽃이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버스킹을 나가는 길에 팁으로 $20를 번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놀랍죠? 뭐였냐면은 제가 호주에서 이제 주로 되게 많이 같이 연주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집에서 그 친구 집의 동네에 이제 그 친구 집에서 버스 정류장 가는 길에 중간에 그 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마다 저 꽃나무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 집에서 낮에 합주를 하고 이제 난 버스킹 하러 갈게 안녕 이러고서는 가는데 그 친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게 한 15분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면 거기서 시티까지가 한 20분 좀 넘게 한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꽃 근처에 갔는데 이제 보면서 오늘도 저 꽃나무는 정말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자분이 저를 부르더니 막 이 꽃나무랑 자기 사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드렸죠. 저는 이렇게 사진을 잘 찍는 사람보단 못 찍지만 못 찍는 사람 중엔 제일 잘 찍지 않나. 그래서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은 저 사진 잘 찍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기쁘게 찍어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분이 부탁하셔서 너무 반갑게 네, 저 사진 잘 찍어요 하고선 찍어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팁으로 $20를 주는 거예요. 사진 찍어줬다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친구 집에서 나온 지 한 10분 됐는데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죠. 나 지금 팁으로 $20 벌었어.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놀라워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중년 여자분이었고 그리고 길에서 제가 막 나쁜 일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버스킹 즐겨 하던 자리에서 자리에 어떤 앞에 있는 가게가 또 튀르키예 스타일 뭐 공산품이랑 그런 걸 파는 데였거든요. 거기서 막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거기도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터키 중년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막 위로도 해주고 저 연주하고 있을 때 와서 친구랑 전화통화하다가 저 연주하고 있으면 나와서 영상통화하다가 화면 바꿔서 친구한테 막 저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아까 버스킹 하다가 애들레이드에서도 뭐 잼세션 이런 걸 갔다고 했잖아요. 애들레이드에서 잼세션 오픈마이크 이렇게 갔는데 놀랐던 게 잼세션에 갔는데 우리나라 잼세션이나 멜번 어디 잼세션이랑 비교해도 그 잼세션에서 사람이 진짜 몇 명 없었어요. 보통 이제 하우스 밴드 하고 이제 오늘 관객 중에 연주자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하면은 리스트에 이름을 써놓거나 아니면 손들어서 나가거나 하면은 뭐 한 파트에 몇 명씩 있는데 그날 갔을 때 건반 저밖에 없었고 이제 잼세션 참여하는 사람 중에 더블 베이스 1명, 드럼 2명 이게 끝이었어요. 진짜 조금인데 너무 놀랐던 게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전부 다 연주를 괴물같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보통 잼세션 가면은 막 프로 연주자들이 그냥 심심해서 놀러 아니면 친구 만들러 왔거나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는 분들이 그냥 참여했구나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여긴 대체 뭐지? 이렇게 놀라웠던 잼세션이고 또 하나는 오픈마이크를 갔는데 이제 오픈마이크에서도 이제 연령대가 제가 갔던 어떤 오픈마이크보다 연령대가 되게 높으신데
너무 다 친절하시고 또 막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멜번 시티에서 한 2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방향으로 2시간 가면 캐슬메인이라는 또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친구한테 건너 들은 거는데 친구가 말하기로는 그 동네가 이제 빅토리아주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동네가 고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고 돈이 많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캐슬메인이 작은 타운인데 거기서 막 재즈 페스티벌 열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나 그때도 가서 이제 저 밴드랑 같이 이제 멜번에서 캐슬메인 가서 연주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끝나고 지나가면서 저희 막 팩업 하는데 와가지고 잘 들었다고 한마디씩 해주시고 뭐 어디서 왔냐, 뭐 멜번에서 왔냐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랑 비슷한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할머니들은 비슷하고 따뜻하구나. 거리에서 나쁜 일이 있었어도 할머니는 아닌데 그 중년 여자분은 할머니라고 제가 어디선가 말하고 있는 거 알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할머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중년 이상 여자분들은 꽤 따뜻하다. 남자분들도 따뜻하다. 그냥 인류는 원래 따뜻한데 네 그래서 유독 할머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할머니라는 곡을 저희 할머니는 인천에 계시지만 할머니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난 아직 알 수가 없는 긴
너무 작았던 내 모습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할머니의 세상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아름다운 세상에 나도 있죠. 난 아직 알 수 없는 그 세월이 참 궁금해요.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나요. 라라라라라 그 아름다운 세상에 나도 있죠. 감사합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그 꽃들도 우리나라랑 다르지만 제가 버스킹 하면서 여행을 호주 반바퀴를 자동차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많이 눈에 보인 게 새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호주에서 멜번 있으면 멜번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아웃백 올라가서 이 지역 쪽 가면 이제 내비 찍으면 일주일 직진 후에 우회전 뭐 이런 식으로 내비에 나오는 동네 하다가 이제 동부 쪽으로 해서 동부 쪽에 이제 가운데 이제 가면은 거기가 우리가 많이 아는 울룰루, 에어즈락 거기가 있고 거기 한번 찍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도시들은 동부 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 케언즈 찍고 조그만 도시들 뭐 타운주빌, 러캠튼 이런 데 찍고 이제 많이 아는데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시드니 이렇게 갔는데 하면은 재밌었던 게 이렇게 멜번에서는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도마뱀 뭐 이런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도마뱀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도마뱀들이 요만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뭐 휴게소 같은데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만 보다가 거기 이제 아웃백에 있는 레스트 에어리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옵션이 이제 4개 중에 다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이제 그 4개 중에 하나나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늘막, 휴지통, 푸세식 화장실, 그리고 물탱크 이렇게 4개가 다 있으면 풀옵션이에요. 허벌판에. 그리고 이제 주유소와 편의점 정도. 편의점 뭐 그냥 슈퍼 이런 거 그런 거가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우리가 한 마을 정도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 마트 같은 게 하나 정도 있다. 이런 데가 한 3, 4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중간쯤 가다 보니까 도마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거기는 호주는 남반구니까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적도랑 가까워져서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따뜻해지고 이제 해안가 따뜻한 데로 가니까 이제 도마뱀 처음에 요만한 게 막 조금씩 있었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브리즈번을 가니까 너무 충격적인 게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시골 마을이거나 아니면 뭐 고속도로 휴게소 막 진짜 캠핑장 이런 데였는데 브리즈번은 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강이 있고 우리나라 한강공원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시민공원처럼 그런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거기서 운동하고 뭐 산책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화단에 도마뱀들이 낮에 와서 다 일광욕을 해요. 막 도마뱀들이 쫙 깔려 있어서 작은 애들은 한 요만한 애들, 큰 애들은 한 요만한 애들이 낮에 이렇게 햇빛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앞발을 딱 하고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딱 들고
눈을 감고 이렇게 다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마뱀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 이렇게 가면서 도마뱀이 커갔다가 이제 시드니 쪽 가면 다시 없어지고 막 그런 걸 보고 이제 또 뭐 또 뭐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들도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생긴 새들이 많았는데 북쪽 가니까 펠리칸 이런 애들이 막 해안제에서 해변에 다 수십 마리 모여가지고서는 거기서 낮잠 자고 있고 그런 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나라랑 다른 크게 다른 건 크리스마스가 다르잖아요. 요즘에 호주 친구랑 크리스마스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 재밌어서 다른 나라 친구들한테도 너네 나라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어때? 크리스마스 뭐 문화가 어때? 이런 걸 물어봤는데 확실히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크리스마스가 더 가족적이고 그래서 지금도 저 멜번 한인 단톡방에 또 곧 친구들이랑 프로젝트 하는 거 마무리하러 가야 돼서 멜번 한인 단톡방에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단톡방에 여긴 크리스마스에 왜 이렇게 시티에 행사가 없냐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왜 이렇게 도시가 조용하냐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막 크리스마스 장식 엄청 많이 해놓고 막 행사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렇게 가족끼리 모이고 근데 제가 여러 나라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다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유럽에서 독일 친구, 뭐 어디였지? 스웨덴 친구, 그리고 남아메리카 브라질 친구, 당연히 호주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을 때 가족적인 거 우리나라만 빼고 좀 다 가족적인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날이 있지만 거기는 추석 설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로 대입해보면 우리나라도 명절이면 다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는 것만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크리스마스 얘기들을 종합을 하면서 서로 크리스마스 문화는 너무 다른데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뭔가 행복의 상징인 건 다 똑같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는 호주의 크리스마스를 경험을 해봤지만 이제 제 호주 친구들 몇 명도 또 이제 한국이나 일본 방문해서 아시아 크리스마스 경험해본 친구도 있지만 아닌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호주에서 만난 다른 나라 친구들도 지금 몇 명 또 한국에 있어요. 그 친구들도 여행 중이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이런 대표적인 문화들을 함께 경험을 더 나누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다른 크리스마스라는 곡을 며칠 전에 써봤어요. 들려드릴게요. 깜빡했어. 레드 써? 어느새 크리스마스 다가온 크리스마스의 날엔 딱히 오늘을 기다린 건 아니지만 모두가 행복을 찾는 이날 나의 행복은 너니까 어느새 크리스마스 다가온 크리스마스 언제나 많은 이에게 특별한 날이니까 나에게 특별한 너와 함께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너의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햇살과도 많은 추억들 모두 너무 다르지만 어느새 크리스마스 다가온 크리스마스 이 날이 가까워지면 너를 더욱 생각하게 돼
참고로 저는 호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직전에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얼마나 이제 여름 크리스마스 우리는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여름 크리스마스만의 유니크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 기대를 했고, 한번 경험을 한 후로는 이제 최대한 호주 크리스마스는 피하는 걸로. 네. 제가 그때 여행을 할 때 그 로드트립을 할 때가 이제 딱 크리스마스 때 시드니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케언즈부터, 이제 케언즈에 도착하기 전에는 이제 아웃백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가 없는 곳이었죠. 거기는 거의 뭐 문명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곳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케언즈부터 점점 도시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보였는데, 제가 그런 여름에 크리스마스 그런 유니크함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엄청 더운데 크리스마스 장식은 북반구 거랑 똑같고, 그래서 더운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 더 덥고, 그래서 막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막 덥다가 쇼핑몰 들어가면 아 여기 에어컨 막 빵빵하고 시원하고 좋은데 크리스마스 장식 보면 다시 마음이 더워지는 기분이고. 그래서 네, 그렇지만 뭐 다 나름의 뭐 매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호주 친구랑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내가 넌 꼭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국에 와봐야 돼. 그래서 밖은 엄청 더운데 또 해외는 집들이 한국 집보다 춥잖아요. 역시나 호주에서 처음 겨울을 맞이했을 때 온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왜 집인데 왜 바닥이 안 따뜻해지지? 그러면은 왜 집이야? 벽이랑 지붕만 있으면 여긴 집이야?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밖은 엄청 춥지만 호주의 겨울보다 한국의 겨울은 밖은 더 춥지만 집은 엄청 따뜻한데, 그 따뜻한 데서 귤을 까먹으면서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는 걸 너는 경험을 해봐야 돼. 이런 걸 말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거의 평생을 이제 호주의 크리스마스만 경험했으니까, 아니야, 크리스마스는 해변 가서 수영하고 바베큐 구워 먹는 게 크리스마스야. 이제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네, 서로의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 매력 이제 경험 안 해도 괜찮지만, 네, 이제 마지막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배틀 오브 더 송라이터즈에서 1등을 한 곡이 세 곡을 연주했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진짜 좋아해라는 자작곡인데요. 이 노래 마지막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좋아해, 하루에 한 번 말할 거야, 진짜 좋아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음원에서는 이제 제가 코러스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제가 노래를 계속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 하려면 노래 숨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제가 노래를 하다 질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노래인데,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좀 그런 위험에서 좀 벗어나서 노래할 수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진짜 좋아해, 하루에 한 번 말할 거야, 진짜 좋아해, 이 부분에서 진짜 좋아해 이걸 해주시면 돼요. 연습해볼까요? 연습 시작! 진짜 좋아해, 하루에 한 번 말할 거야, 진짜 좋아해. 네, 지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곡 진짜 좋아했고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한정판? 전세계 한정판 남달리 파우치, 한정판 남달리 스티커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좋아해, 매일매일 안 보면 자꾸 보고 싶어. 진짜 좋아해, 홍차 마셨을 때보다 더 두근거려. 할 수 없는 너의 두 눈, 이 나를 볼 때
그 안에 네가 느껴지는 순간마다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여기서부터예요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하루에 한 번 말할 거야 한 시간에 한 번 말할 거야 좋아해 1분에 한 번 말할 거야 1초에 한 번 말할 거야 진짜 좋아해 감사합니다.